저희 팀 뭐 중간 발표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처음 한다는 생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강종구님하고 박정우님, 이영빈님, 홍준표님,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이 된 팀으로 되어 있고요. 팀 이름은 딤섬이고, 딥섬이고,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프로젝트 배경 소개해드리고, 팀, 그리고 데모를 먼저 보여드리고, 저희의, 어떻게 이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지, 딥러닝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웹사이트로 이제 동작할 수 있는 것까지 일단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수행 절차의 방법, 결과, 뭐 저희가 그동안 하면서 배운 점들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보니까 이제 자연어 처리를 계속 공부해 오고 있었는데, 뭔가 한글로 요약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잘 없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영어는 있는데, 한글로 없고, 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서비스 내에서 한정적으로 딱 그 웹사이트의 내용만, 뭐 뉴스만 딱 요약해 준다던가 이런 그렇게만 돼 있었고, 또 요약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한글 요약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이제 글을 요약해주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누구나 쉽게 자기가 원하는 글을 올리면은 요약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뭐 요약 당연히 무료로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제 관련된 분들이신데, IFL 관계자분들이 저희 뭐 리소스 측면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뭐 기술적인 내용도 많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학생분들한테 미리 공개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저희가 막판까지 좀 조정을 하느라 그러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 콘텍스트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뭐 모바일 기기가 됐든 뭐 컴퓨터가 됐든 어떤 텍스트를 올리게 되면 요약 원하는 문서를 올리면 저희 그 클라우드 서버에 나중에 이제 포팅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요약된 결과를 받아서 다시 사용자한테 돌려주는 이런 그 웹사이트를 하나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기능적인 요구사항은 당연히 요약을 요청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게 가장 큰 기능적 요구사항이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10초 이내는 반환을 해주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킹을 당하거나 이런 거 없을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보안을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고, 일단 시간은 어제까지, 오늘 발표가 있으니까 어제까지 하는 걸로 했고, 저희가 돈은 없기 때문에 저는 비용은 쓰지 않고 하는 걸로 했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파이썬에 저희가 배웠던 파이썬의 텐서플로우 혹은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자, 이런 요구사항들을 일단 정리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모양의 화면을 가진 UI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한번 만들고 공유를 했고요. 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종우 님이 MLOS로 이제 배포 관련된 부분을 해주시고,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했고, 박정우 님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영빈 님이 프로덕트 매니저, 진표 님이 ML 아키텍트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는 저희 강준구 님이 MLOps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동작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MLOps 강준구 님께서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준구 님 준비되셨나요?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뭐 간단한 단일 페이지의 데모 웹사이트인데요. 저희가 만들어 본 트랜스포머와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바트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형태의 웹사이트입니다. 하나 해볼게요. 네, 일단 문장 입력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그 요약한 문장이 표시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뉘고요. 보시면 뭐 이렇게 문장을 입력해서 문장을 표시하는 간단한 방식인데, 여기에 이제 뭐 문장이 너무 짧거나 너무 길면
뭐 이런 에러가 표시되기도 하고요. 네, 문장이 너무 길면 이렇게 에러가 표시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대로 입력이 안 됐으면 뭐 이런 창이 표시되기도 하고요. 이제 제대로 입력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저희가 직접 튜닝을 하고 그 모은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부분이고요. 이렇게 트랜스포머로 요약한 결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랜스포머가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학습을 시키고 튜닝을 한 모델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그 요약 결과가 막 지금 막 발전하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최신 모델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이 코바트도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코바트로 요약한 결과도 나와서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뭐 이 요약된 문장 결과를 클립보드에 복사하는 기능. 복사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복사가 됐죠. 그리고 뭐 다른 요약을 하고 싶으면 여기 이렇게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는 기능까지입니다. 이거는 이 웹사이트는 플라스크로 만들었고,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부트스트랩을 활용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데모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승우님 발표 계속해 주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아키텍처는 뭐 저희 따로 정리하면서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유스 케이스는 간단하게 하나의 그 기능으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의 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UI 레이어, 뭐 비즈니스 레이어, 그다음에 AI 모델 레이어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로 구별을 해서 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동적인 모습은 이렇게 웹 브라우저가 웹 페이지와 그 플라스크 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딥러닝 모델을 파일을 읽어서 이제 동작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는 로컬에서 돌아가는 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원래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 올리는 걸 굉장히 노력을 했다가 약간 뭐 GitHub의 그 파일 사이즈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네, 막판에 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곧 베타 테스트가 되면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나의 노드에 서버 현재 되어 있고, 뭐 나중에 사용자가 증가한다거나 하면은 뭐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먼저 공유하면서 어떻게 저희가 해결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술적으로 처음에 수집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저희가 시간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항상 그 컴퓨팅 자원이 되게 부족했어요. 데이터 양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노트북으로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입장이라서 한 번도 뭐 해본 적이 없던 것들을 배우면서 한다는 게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써보니까 좀 데이터가 약간 좀 부족했어요. 저희가 이제 뉴스 요약을 하니까 뉴스 기사를 수집을 하자 해서 뉴스 기사를 다 수집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학습이라는 게 그 요약을 하려면은 뭐 원문도 있지만 사실 요약된 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글이 사실은 데이터셋이 지난번에도 뭐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마침 또 요약을 하는 데이콘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좀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문서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한글로 하는 거는 굉장히 뭔가 튜토리얼이랑 뭐 코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공개된 게 별로 없고, 대신 영어로 되어 있는 건 되게 많다라는 걸 저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글에 대한 그런 어떤 기술 문서 내지는 어떤 뭐 프레임워크나 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코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발견해서 좀 그것 때문에도 어려웠고요. 프로젝트적으로는 뭐 일정이 어려웠고 일정이 촉박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진짜 오늘까지 모든 걸 딱 끝내겠다고 목표를 했으면은 이제 뭐 저희가 뭐 이스티메이션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더 많이 리소스를 투입하고 막 했어야 되는데, 다들 이제 뭐 각자의 생활도 있고 이게 또 학교 프로젝트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스티메이션에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코로나가 이제 되면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있고 옆에 없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좀 하려면 또 뭐 사전에 미리 시간을 정하고 또 다 같이 모이고 이래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랑 이런 부분이 약간 팀워크에 약간 방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오늘까지 하기 위해서 중간 발표 때까지는 일단 데이터 수집하고 기초적인 아주 초기 버전의 모델만 생각을 해봤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구현하고 앱 개발하는 것까지를 다 하는 그런 일정으로 이제 처음에 계획을 했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이런 산출물들이 이런 시점들에 나오도록 일단은 했습니다. 근데 막판에는 사실은 이제 계획대로 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뭐 어느 정도까지는 되게 계획대로 잘 팀원분들이 따라와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일단은 저희 산출물은 이런 식으로 일단 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처음에 이제 비전 문서, 요구사항 문서, 뭐 중간 발표 자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디자인 문서까지 저희가 완성을 했고, 그다음에 뒷선 웹사이트에 대해 까지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결국은 두 가지 셀레늄하고 브리플숲이라는 두 가지 툴을 사용해가지고 일단은 수집을 시도했고요. 이제 뭐 한쪽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백업으로 일단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브리플숲을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보면은 섹션 아이디, 뭐 링크, 그래서 제목, 내용, URL, 날짜, 섹션 언론사 정보 이런 것들을 다 크롤링해서 CSV 파일로 떨어뜨리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는 약간 사진만 있는 기사라던가 기사와 상관없는 텍스트, 중복 기사 필터링 이런 필터링을 적용해서 이제 전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초기 베이스라인 모델은 이제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풋으로는 기사 전체 내용, 아웃풋으로는 기사 제목을 넣는 걸로 해서 일단은 기사 전체 내용을 넣었을 때 기사 제목으로 요약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일단 확인하는 걸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거를 고려를 안 했었는데 바트라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트를 통해서 한글 요약을 한 그런 사례들이 좀 발견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을까 하고 이 바트를 리서치를 해서 바트로 일단은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글을 위한 코바트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또 저희가 보고 활용을 해가지고 코바트를 사용하면서 이제 뭐 모두의 말뭉치, 뭐 청와대 국민청원 데이터 이런 것들을 뭐 코바트는 이런 것들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데이콘의 한국 문서 요약 대회의 데이터를 네, 활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네,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뭐 케라스 토크나이저를 정해봤더니 이제 한국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센텐스 피스를 적용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토크나 이전 데이터에서 좀 노이즈가 발견돼서 제가 전처리 코드를 다시 작성을 했고요. 초기 모델 성능이 개선하다는 걸 좀 필요해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10일치에서 30일 분량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분량도 늘려보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라서 기사에 코로나라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약간 편향성이 생겼다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없는 텍스트를 입력했음에도 그래서 코로나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테고리를 원래 사회면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다가 전체 뭐 5개면 정치, 경제, 뭐 문화 뭐 이런 쪽도 다 집어넣어서 이제 학습을 시켰고요. 처음에 이제 학습 목표를 저희가 수집한 게 석 달치를 다 수집했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를 다 넣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저희 메모리 부족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실패해서 일단은 3분의 1인 30일치만 일단 사용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테크나이저 생성한 다음에 뭐 에포크 1에서는 9월, 뭐 에포크 2에서는 10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학습을 시키려고 했더니 해보니까 또 성능이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30에포크를 한꺼번에 하는 걸로 일단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은 저희가 만족할 만한 요약이 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요약이 아닌 제목이 생성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습 데이터가 없다는 게 굉장히 이 과제를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다르게 처리를 해서 이제 결과를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전처리 없이 했던 사회면 10일치만 한 경우, 그 다음에 전처리를 하고 카테고리 사회를 30일치 한 경우, 그 다음에 전처리를 하고 모든 카테고리를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30일치 한 경우 뭐 이렇게 했을 때 다 각각 이렇게 다르게 나왔고요.
근데 사실은 코바트로 했을 때가 가장 정확하고 성능상으로는 가장 좋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네. 저희가 그 예제로 한 5가지 결과를 정리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 이 기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저희가 트랜스포머일 때는 학습한 데이터가 그 뉴스 원문, 그 다음에 뉴스 제목 이런 식으로만 학습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네, 요약 결과는 코바트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저희 레슨즈 런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굵은 색으로 표시된 게 저희 이제 이번에 새로 추가해 주신 내용인데, 저희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성능 한계가 명확히 보였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팀원 전체가 뭐 여러 가지 결과가 안 좋다는 걸 알고 리서치를 하면서 이제 코바트 모델을 이제 저희가 찾아서 일단은 제안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이제 저희가 잘한 부분은 이제 틀어지지 않고 역할을 고르게 분배해서 나간 데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잘해준 공이 컸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아쉬운 부분은 이제 문제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할 때도 사실 이제 소스가 많이 부족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데이터 자체가 일단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그렇게 대량의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처리 과정에서도 이제 하다 보니까 수집할 때부터 이제 약간 미리 필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전처리 처리를 하는 거 나중에 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프로젝트 하지만은 ML, DL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려면은 모델 구현의 다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MLOps 저희가 이제 시도를 하다가 약간 시간이 좀 모자라서 못했는데, MLOps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이분 예,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남겨주셨군요. 네, 여러분 발표 잘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래서 저희 산출물을 일단 GitHub에 지금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 네, 포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실까요? 일단 제 질문 먼저 좀 드려보면은 데이터 편향에 대해서 제가 좀 재밌게 봤는데요. 이게 저희가 데이터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편향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는데, 편향을 시켜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같은 게 생기지는 않을까요? 제가 기사 요약을 임의대로 좀 악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자기적인 생각이 있다거나 그럴 목적이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누구나 원하는 어떤 일반적인 성능을 위해서는 편향성을 없애는 게 맞겠죠.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일단 박기민님 팀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주 그럼 기초적인 질문인데, 이거 지금도 그렇고 지금 되게 데모도 잘 되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혹시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지 않은가요? 그렇게 되면 퍼센트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전혀 상관없는데 코로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수치적으로는 저희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하게 사실은 측정은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영빈님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따로 평가 지표에는 넣지 않았고요. 이제 요약 태스크를 보여주는데 좀 보통 그림 이렇게 아까처럼 보통 문장을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좀 제목 데이터를 넣다 보니까 이제 제목이랑 비슷하게 트랜스포머는 나왔고요. 데이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성 요약문,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미리 다 짜놓는 일종의 요약문을 이제 넣었기 때문에 좀 요약문에 가까운 그런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깨지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네, 그리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 토커나이즈를, 그러니까 넘버즈, 그러니까 저 단어 복합 사이즈를 너무 작게 줘서 이제 언론 UNK가 엄청 많이 뜬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장처럼은 나왔습니다. 다만 내용이 좀 잘 맞지가 않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저희가
그 지표 값을 활용해서 그 모델 간의 어떤 정확한 그 정확도를 측정해 볼 것도 사실 시도를 해봤었는데, 그게 좀 맞지 않고, 다른 요약 어떤 그런 서비스의 그 정확도 측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냥 그 결과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더 유용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스킵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페이지를 한번 오픈해 주시면 모두 베타 테스터들의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바로 이어서 박기민님 팀 준비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